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2월 2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에 나섭니다. 또 13년 만에 경기도와 성남시가 정기감사기관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고 혁신 지방대에 5년간 1,000억씩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외구의 약탈로 일본에 넘어갔다가 한국 절도범이 훔쳐서 다시 국내로 들여온 고려 불상을 두고 항소심이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언급했던 위험선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미분양 아파트는 68,107호로 집계되면서 9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인상폭을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이어갔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에 나섭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인데요. 고용보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 안전성 강화 대책으로 지급 수준이 인상됐고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2018년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문정부 주요 정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하반기 감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인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하나로 5년간 18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등 연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비롯해 지방교육 재정 수입과 지출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기도와 성남시가 올해 정기감사 기관에 포함됐는데요. 성남시는 13년, 경기도는 6년 만에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게 핵심인데요.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힘을 합쳐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교육부는 올해 지자체 5곳 내외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해본 뒤 일부 보완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는 2조 원 넘는 예산을 지자체가 쓸 수 있게 할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과감하게 혁신하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육성합니다.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 넘는 국고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을 일단 올해 안에 10곳 정도를 지정하고 2027년까지는 30곳 정도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외구의 약탈로 일본에 넘어갔다가 한국의 절도범이 훔쳐서 다시 국내로 들여온 고려 불상을 두고 항소심이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지난 2017년 1심 법원은 불상이 외구에 약탈된 게 맞다며 서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만든 서주 부석사와 같은 곳인지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 사찰이 최소 60년 동안 불상을 소유해 20년인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석사 측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분양 아파트는 68,107호로 나타났는데요. 미분양은 한 달 새에 10,000호 넘게 급증해 정부가 위험선으로 언급했던 62,000호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미분양 물량은 2013년 8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인데요. 1년 전만 해도 미분양은 17,710호였지만 1년 새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증가 속도가 가팔라져 지난해 11월부터는 매달 10,000가구씩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미분양 증가분의 대부분이 지방에 쏠렸는데요. 광주가 80.7%, 대전이 74.8%, 충남이 68.6%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인상폭을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이어갔는데요. 다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또 성명에서 파월 의장은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했는데요. 이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 현재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나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오늘 결정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4.5에서 4.75%로 높아지면서 한미금리 차는 최대 1.2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다만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춤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환경을 고려해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동참합니다. 세븐일레븐은 오늘 레귤러 사이즈 플라스틱 얼음컵을 종이컵으로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는데요. 세븐일레븐 기준 편의점 얼음컵은 연간 1억 개 이상 판매되는데 종이 얼음컵으로 바꾸면서 당장 연간 5천만 개가 넘는 플라스틱 컵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도 2월 한 달간 개인 텀블러나 다회용 컵으로 커피를 주문하면 50%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뉴욕에서 순국한 지 100년 만입니다. 황 지사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등장인물 유진 초이의 모델로 알려졌는데요. 국가보훈처는 전날 황기환 지사가 묻힌 미국 뉴욕주 공동묘지 측과 협의해 황 지사의 유해 파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유해 봉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 보훈처가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묘지 측을 설득한 끝에 최근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담배가 36억 3천만 갑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연초 판매량은 전년 대비 1.8% 줄고 전자담배 판매량은 21.3%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 판매량은 5억 4천만 갑으로 전체 담배 판매량의 14.8%를 차지했는데요. 팔린 담배 6갑 중 1갑은 전자담배인 셈입니다. 국내 담배 판매량은 2016년 이후 계속 줄다가 2020년 다시 늘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면세 담배 수요가 국내 시장으로 몰린 측면도 있지만 2021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담배 판매량이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추위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날씨는 맑겠습니다. 춘천은 영하 8도, 안동과 수원은 영하 6도, 서울은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